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다나스로 도내 시설물 24곳과 농경지 11.2헥타르가 침수되거나 파손됐습니다. 신속한 복구가 필요합니다. 임진왜란 때 왜군을 떨게 했던 비격 진천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진주박물관에서 특별전이 마련됐습니다.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 버튼을 눌러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남경찰청이 여름철 범죄 단속을 벌입니다. 원룸촌과 유흥업소 주변, 피서지에 경찰을 집중 배치합니다. 태풍 다나스로 도내 공공시설 15곳과 주택과 농경지가 무너지거나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다음 주에 또 비 소식이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장영 기자입니다. 산청군 필봉산 아랫마을입니다. 산사태로 흙더미가 주택을 덮쳤습니다. 농기계가 파손됐고 벽을 뚫고 들어온 토사에 창고는 복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재용은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농민들은 농기계가 생명 아닙니까? 농기계도 지금 완전히 메모리 돼버리고. 최근에 개통한 도로와 절개지 시설물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만큼 파손됐습니다. 산청군에는 사흘 동안 46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최근 준공검사를 마친 도로와 절개지 공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내서읍 광여천은 교량 상판이 휘어졌습니다. 지은 지 45년 된 교각이 불어난 하천에 침하됐기 때문입니다. 완전 복구 때까지 차량은 물론 보행자 통행도 통제됩니다. 많은 비를 뿌린 태풍 다나스는 비 피해가 대부분입니다. 도로 절개지 유실과 침수 같은 공공시설물 15곳, 주택과 공장이 침수되거나 토사에 유실되는 등 민간시설 9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경지 11.2헥타르가 침수되거나 낙과 피해를 입었고 어선 한 척이 침몰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각 시군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유지하고 피해 복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경지는 물이 빠지면 피해 조사와 농약 살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 복구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 중반부터 또 비 예보가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오늘은 시원한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양산을 포함한 7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표됐는데요. 폭염특보가 발표된 곳은 내일까지 낮 기온이 33도 이상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도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올라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소나기는 오후 한때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습니다. 오전까지 통영과 함안 등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아 안개등을 켜시고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낮 기온이 최대 5도가량 높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보시면 밀양 23도, 창원 23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31도, 밀양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22도, 진주 2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31도, 합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낮 기온이 30도 이상 웃돌며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에게 귀신폭탄이라고 불렸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비격 진천래인데요. 조선의 최첨단 무기였던 비격 진천래 특별전이 마련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윤식 기자입니다. 둥그런 쇠공이 700여 미터를 날아 적진에 굴러떨어집니다. 일본군 병사가 궁금해하며 모여든 순간 굉음을 내며 폭발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최첨단 무기 비격 진천래입니다. 무쇠로 만든 탄환 속에 화약과 쇠조각을 넣고 심지의 길이로 폭발 시간을 조절한 시한 폭탄입니다. 왜군들은 모두 귀신이 한 짓이라 생각했다. 징비록이 말하듯 비격 진천래는 명나라와 일본도 알지 못했던
조선의 비밀 병기로 이른바 귀신 폭탄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 걸 보면 그 위력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비격 진천회는 지난해 전북 고창의 무기고로 추정되는 곳에서 11점이 무더기로 출토되면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특히 임진왜란 전문 박물관인 진주박물관은 비격 진천회의 뚜껑 부분을 최초로 발견했습니다. 3D 스캐닝과 프린트 기술을 접목해 실제 제작 과정도 규명했습니다. 화약으로 인해서 깨진 어느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을 그런 용도로 측면을 비교적 얇게 설계한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에 전해지는 모든 비격 진천례와 완구 등 20여 점을 한자리에 모아 특별전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의 최첨단 무기답게 전시회는 반응형 센서를 접목한 인터랙티브 매핑 등 최신의 영상 기술로 임진왜란 전투를 실감나게 재현했습니다. 나라를 지킨 조선의 비밀병기 비격 진천회 특별전은 다음 달 25일까지 진주박물관에서 이어집니다. MBC 뉴스 서현식입니다.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 버튼을 눌러서 불이 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송강모 기자입니다. 해운대구의 한 원룸입니다. 부엌에 놓인 전기레인지는 잿더미로 뒤덮이고 뜨거운 열기에 환풍기마저 떨어져 내렸습니다. 불이 난 때는 지난 17일 오전 9시 15분쯤 34살 김모 씨가 출근한 사이 키우던 고양이가 전기레인지 전원 버튼을 누른 겁니다. 레인지 위에 놓인 종이 박스가 달궈지면서 순식간에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이전에도 그 고양이가 인덕션이 왔다 갔다 이렇게 터치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게 눌려진 적도 있다 하더라고요. 반려동물로 인한 비슷한 화재는 해마다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전기레인지는 이렇게 손만 갖다 대면 바로 가동돼서 편리하긴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선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양이는 높은 곳을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외출할 때는 전기레인지 전원을 아예 내리고 타기 쉬운 물건은 주변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구조상 전원 코드선을 빼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스위치가 달린 멀티탭 이런 걸 연결해 두셔가지고 사용하실 때 스위치를 켜시고. 특히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은 1인 가구일수록 전기레인지 안전덮개를 사용하는 등 더 꼼꼼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송강모입니다. 종합편성 채널의 출범 근거가 됐던 미디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후 4개의 종편사가 개국하면서 지역방송은 어떤 시간을 맞이했을까요? MBC 경남 취재 기자들과 소수 의견이 함께 정리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3시 35분 야당의 저지를 뚫고 본회의장에 진입한 이윤성 부의장의 사회로 한나라당 단독 본회의를 열어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 관련법을 일괄 직권상정해 강행 처리했습니다. 방송법 일부 개정법 여론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거대한 그 미디어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첫 단추가 바로 이제 미디어법 개정이 되지 않았느냐. 그 전후로 또 KBS, MBC 어떤 그 지배구조, 사장들의 교체 이런 것도 이루어지면서 착착 진행된 하나의 흐름이지 않았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모든 시청자들이 다양한 매체를 똑같이 보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 매체만 볼 수밖에 없고 똑같은 뉴스를 보더라도 특정 매체를 또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편향적인 시각을 더 좀 강해지는 좀 역효과도 있었던 것 같고. 종편이 출연할 때부터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했던 것이 중앙 집중화 부분이었는데 당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종편들의 그 지역 지사나 지역 센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허가를 불허한다. 지금의 어떤 종편들이 과연 지역성을 담보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의 찾기 힘들다.
중앙에 뭐 정치권 인사가 내려온다든지 아니면 이슈가 지역이랑 좀 맞물린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좀 지역 자체적인 뉴스는 좀 소외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에서 다룰 수 있는 뉴스가 훨씬 많을 것 같고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될 소식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 신문을 보면 전국면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뉴스는 한 면, 두 면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여기서 하나만 더 사건 사고를 통해서 그런 지역의 색이 좀 입혀진다는 점 그런 부분이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뉴스가 나오고 나면 네이버나 포털 사이트에 이제 게재가 된다든지 그것뿐이에요. 저희가 또 고민을 했던 부분이 뉴스 소비에 대한 그리고 유통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활용해서 우리의 기사를 어떻게 또 홍보를 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을까 이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많이 저널리즘 중에 많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통계 또는 탐사 저널리즘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씩 관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뉴스를 좀 만들어 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서울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광고의 적절한 이제 배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OTT나 IPTV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역 규제 채널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법과 제도로서 규제를 갖다 해내야만이 어떤 지역 방송의 존재를 담보할 수 있다,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제보자들의 그 전화라든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역 방송이 아니면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실어줄 수 있는 곳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겠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절대 소홀하지 않고 설령 그게 뉴스로 보도가 되지 않더라도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한일 청소년 논생물조사 교류 캠프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창녕군 우포늪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역 단위 협력체계 회의가 오늘 오후 2시 사천시청에서 열립니다. 2019년 웰리스 관광 코디네이터 교육 입소식이 오늘 오전 11시 도립거창대학에서 열립니다. 제56회 청룡기 전국 고교 축구대회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고성군 스포츠파크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이 다음 달 말까지 여름철 특별 범죄 단속을 강화합니다. 여성 1인 가구가 몰려있는 원룸촌이나 유흥업소와 가까운 범죄 취약지역 45곳을 치안 강화구역으로 정해 순찰을 늘리고 주요 피서지에서 몰카 설치와 촬영을 점검하고 단속합니다. 음주운전 집중 단속과 과속 졸음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벌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거창군 북상면 월성계곡에서 62살 신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19 구조대와 거창군은 오전 9시 42분쯤 월성계곡에서 손을 씻으러 나간 남편이 실종됐다는 아내의 신고를 받고 수색 작업을 벌여 100여 미터 하류에서 신 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4분쯤 경북 상주시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한 가운데 기상청은 경남에 계기진도 2를 발표했습니다. 계기진도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수준인데 경남 소방본부는 지진을 감지했다거나 피해 신고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경남도 내 초중고등학교 7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창원 대암초등학교 본관 외벽 140제곱미터가 떨어져 1,4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거제 고현초등학교에서는 옥상과 지하실의 누수 피해, 김해 제1고와 통영 동원고는 옹벽 절개사면 토사가 유실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학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임시 조치를 한 뒤 복구할 예정입니다.
경남농협과 두산중공업은 오늘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마련합니다. 경남팜스테이 마을협의회, 경남명예이장협의회와 함께하는 캠페인은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서 도시민들이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하고 농촌에선 방문객들을 위해서 마을 청소와 정비 활동을 벌입니다. 진주시가 하반기 농업기금 45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진주시 농업기금은 농업인과 농업 관련 법인 등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은 3천만 원, 시설자금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대출금리는 연 1%입니다. 기금 신청을 바라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교육부의 4차 산업혁명 핵심 선도대학에 선정됐습니다. 경남과기대는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모두 15억 원을 지원받아 에너지공학과를 포함한 3개 학과를 핵심으로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융합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육성합니다. BNK 경남은행이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원팀을 이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전략회의에서 황윤철 은행장은 하반기에도 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 경제 보복 등으로 경남 경제 위기와 수출 부진이 예상된다며 원팀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연했습니다. 함양군의 양파가 대만과 동남아에 이어 미국과 중국에 수출됩니다. 함양군 안희농협과 주식회사 창신농사는 다음 달 초까지 미국에 120톤, 중국에 1,000톤을 납품하기로 하고 지난 18일 수출 선적식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군 전체 생산 물량의 22%인 5,062톤을 수출한 함양군은 양파 가격의 안정과 수급 조절을 위해서 9월까지 3,470톤을 더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경남을 포함해 전국 27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바가지 요금 등 성수기 해수욕장 준수사항 위반을 집중 점검 단속합니다. 특히 피서용품 대여업자가 개인 피서용품 사용을 방해하거나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차량 진입 방해와 입수 이용료의 징수, 부당한 자릿세, 과도한 이용요금이 적발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